최선의 나를 발견하기 위한 10가지 원칙. 우리는 살아가며 수많은 선택과 경험을 반복하고 그 과정 속에서 매일 조금씩 변화합니다. 그러나 변화가 곧 성장으로 이어지지는 않습니다. 어느 순간에는 속도가 아니라 방향이 중요하고 때로는 더 멀리 가기 위해 멈춰서 자신을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최선의 나는 특정 시점에 완성되는 결과물이 아니라 끊임없이 자신을 가꾸고 확장하며 다듬어가는 하나의 과정입니다. 그것은 외부의 기준이나 비교를 통해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자신만의 내면적 탐구와 성찰을 통해 발견됩니다. 다음의 10가지 원칙들은 단순한 자기계발의 조언이 아닙니다. 삶을 바라보는 태도이며 스스로와 더 깊이 연결되고 싶은 사람에게 주는 하나의 안내서입니다. 우리는 때때로 삶의 소음 속에서 방향을 잃지만 이 원칙들은 다시 본질로 돌아가도록 도와주는 나침반이 될 수 있습니다. 결국 최선의 자신을 발견한다는 것은 어제보다 더 나은 마음가짐과 행동을 선택함으로써 자신을 완성해 가는 긴 여정입니다. 1. 지금보다 재미있게 살려 노력하자. 삶을 진지하게 고민하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바로 삶을 즐기려는 의지입니다. 재미는 단순한 오락이 아니라 현재를 풍요롭게 만들고 미래를 견디게 하는 내적 에너지입니다. 웃음은 심리적 피로를 줄이고 사고의 폭을 넓히며 주변과의 관계를 부드럽게 하는 강력한 힘을 지닙니다. 의도적으로 즐거움을 찾고 작은 일에도 웃음을 터뜨릴 수 있는 감수성을 갖추면 삶의 무게는 자연스럽게 가벼워집니다. 더 나아가 재미있게 산다는 것은 매 순간을 소비하는 것이 아니라 경험을 축적하는 방식을 의미합니다. 여행, 취미, 새로운 도전들은 우리의 사고를 확장시키고 삶을 입체적으로 만들어줍니다. 진정한 재미는 우연이 아니라 선택입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자신이 진정 좋아하는 일에 몰입해보십시오. 그러한 시간이 쌓이면 결국 더 활기차고 주도적인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2. 통찰력을 가지려 노력하자. 통찰력은 자신의 내면을 바라보는 눈이며 깊은 이해는 우연히 찾아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지고 감정과 행동의 원인을 탐구할 때 비로소 통찰은 시작됩니다. 단순히 왜 이런 일이 일어났을까? 라는 분석적 사고를 넘어 이 경험이 내 안에서 어떤 의미를 갖는가를 묻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통찰은 빠른 속도에서 나오지 않습니다. 오히려 느린 속도의 사유, 침묵, 정지의 순간에 찾아옵니다. 하루 중 몇 분이라도 생각을 정리하거나 자신을 관찰하는 시간을 만든다면 우리는 이전에는 보지 못하던 내면의 움직임을 감지할 수 있습니다. 통찰은 문제 해결의 가장 근본적인 출발점이며 자기 이해의 핵심입니다. 3. 내면의 깊이를 더해 지혜를 얻자. 통찰이 깨달음이라면 깊이는 그 깨달음을 축적하여 지혜로 전환하는 과정입니다. 깊어지는 삶은 표면적 현상에 흔들리지 않고 한 단계 더 심층적인 의미와 가치를 찾는 태도에서 비롯됩니다. 내면의 깊이를 키우기 위해서는 독서, 대화, 사유 같은 지속적 자기 확장 활동이 필요합니다. 또한 깊이는 스스로와의 정직한 대화를 통해 형성됩니다. 자신의 부족함과 상처를 직시하고 때로는 성장의 고통을 감당할 수 있어야 진정한 내적 성장이 이루어집니다. 통찰이 순간의 반짝임이라면 깊이는 시간과 경험이 만들어낸 견고한 기반입니다. 이 둘이 하나로 연결될 때 우리는 단순히 지식을 넘어서 살아있는 지혜를 갖춘 사람으로 성숙하게 됩니다. 4. 매일 밤날을 위한 글을 쓰자. 글쓰기의 힘은 생각보다 큽니다. 하루의 끝에서 자신에게 집중해 기록하는 행위는 내면과의 대화이며 마음을 정화하는 과정이 됩니다. 글을 쓰면 감정은 형태를 갖추고 혼란스러운 생각들은 정돈되며 잊고 있던 진심이 드러납니다. 또한 기록의 누적은 지나온 과정을 객관적으로 확인하도록 도와줍니다. 시간이 지나 글을 다시 읽으면 성장의 흔적을 발견하게 되고 과거의 고민을 다른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습니다. 글쓰기는 단순히 문장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역사와 정체성을 꾸준히 축조하는 작업입니다. 5. 가슴 뛰는 일을 찾아 힘차게 살자. 열정은 인생을 움직이는 가장 강력한 동기입니다. 가슴 뛰는 일을 찾는다는 것은 단순히 좋아하는 일을 한다는 의미가 아니라 존재의 이유와 방향을 발견하는 과정입니다. 우리는 배움과 경험을 통해 새로운 세계를 접하고 그 안에서 자신이 몰입할 수 있는 영역을 발견합니다. 가슴 뛰는 일은 노력 없이 찾아오지 않습니다. 시행착오를 겪고 다양한 활동을 시도하며 실패와 탐색을 반복해야 합니다. 그러나 한번 방향을 찾으면 삶의 에너지는 배가 되며 어려움마저도 의미 있는 여정의 일부로 느껴집니다. 열정은 지도를 제공하고 행동은 그 지도를 현실로 바꿉니다. 6. 자신을 가장 먼저 소중히 대하자. 자기 대접은 이기심이 아닙니다. 이는 인간다운 삶을 위한 최소한의 존중이며 건강한 관계와 삶의 기반이 됩니다. 자신을 소중하게 대한다는 것은 감정을 무시하지 않고 원하는 것을 존중하며 필요할 때 스스로를 보호할 줄 아는 능력을 말합니다. 자기 돌봄이 습관이 되면 타인을 대하는 태도 역시 자연스럽게 깊어집니다. 자신을 아끼는 사람만이 진정성 있는 사랑과 배려를 타인에게 전할 수 있습니다. 내적 여유와 자존감은 삶의 전 영역에서 긍정적인 파급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7. 오늘이라는 선물에 온전히 집중하자. 현재에 머무른다는 것은 단순한 마음가짐 이상의 능력입니다. 우리는 과거의 후회와 미래의 불안을 붙잡느라 지금 이 순간을 놓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 실질적으로 주어진 시간은 언제나 지금뿐입니다. 오늘에 집중한다는 것은 감각을 열고 경험을 세밀하게 느끼며 순간의 소중함을 받아들이는 태도를 말합니다. 현재에 집중할수록 마음은 안정되고 삶은 더 선명하게 느껴집니다. 그 순간 우리는 가장 진실한 자신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8. 작은 실패를 성장의 밑거름으로 삼자. 실패는 종종 회피하고 싶은 경험이지만 성장의 본질은 실패 속에 숨어 있습니다. 넘어짐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내려놓을 때 우리는 자신이 상상하지 못한 가능성을 만날 수 있습니다. 실패는 자신을 평가하는 잣대가 아니라 더 단단한 기반을 만드는 과정입니다. 중요한 것은 실패 자체가 아니라 실패 이후의 태도입니다. 작은 실패를 학습의 기회로 바라보고 개선의 발판으로 삼는다면 실패는 더 이상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라 성장을 이끄는 촉매제가 됩니다. 9. 혼자만의 시간을 즐기는 법을 배우자. 혼자 있는 시간은 고독이 아니라 자기 자신과 연결되는 가장 깊은 형태의 휴식입니다. 세상의 기대와 소음을 멀리하고 오롯이 자신에게 집중할 때 우리는 가장 순수한 내면의 목소리를 듣게 됩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즐길 줄 아는 사람은 외부의 기준이 아니라 자신의 기준으로 삶을 설계합니다. 고독은 창조력, 통찰력, 감정 회복력을 높여주는 중요한 공간입니다. 혼자 있는 시간을 정상화하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할 수 있다면 더욱 균형 잡힌 삶을 살 수 있습니다. 10. 어제보다 조금 더 나은 행동을 실천하자. 변화는 거창한 도약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작지만 의미 있는 행동 하나가 지속될 때 우리는 어느새 완전히 달라진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자신을 변화시키는 가장 확실한 방법은 작은 습관의 반복입니다. 오늘의 아주 작은 개선은 시간이 흐르면서 놀라운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매일 단 1%라도 성장하기 위해 노력한다면 결국 우리가 꿈꾸던 이상적인 자아에 가까워지게 됩니다.